Chapter 6 데이터를 우리가 앞에서 만든 UI 컴포넌트에서 prop이라는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UI 컴포넌트는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했었죠.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헤더라는 UI 컴포넌트를 재사용하게 될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생성한 헤더라는 그 컴포넌트를 가지고 재사용해서 이렇게 손쉽게 두 번 렌더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. 여기서 재사용되는 이 UI 컴포넌트마다 서로 다른 정보를 이제 표현해 주고 싶다면 가장 일반적인 예로 우리가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와서 다이나믹하게 표현해 줘야 된다고 한다면 어떨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 리액트의 UI 컴포넌트는 props라고 표현을 하는 property라고 해서 우리가 마치 그 펑션의 argument를 넘겨주듯이 마찬가지로 이 prop이라는 거를 각각의 UI 컴포넌트에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. 이것은 마치 이제 일반 HTML 태그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소스나 href나 이런 속성들처럼 UI 컴포넌트에 넘겨줄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리고 그 넘겨준 그 데이터 프로퍼티를 받아서 UI 컴포넌트 안에서 다이나믹한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.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제 버튼 컴포넌트라고 하면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UI 컴포넌트 중에 하나인데 세 가지 스타일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제 하나의 UI 컴포넌트로 이 세 가지 다른 버튼 스타일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 마찬가지로 버튼의 타이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도록 다이나믹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프로퍼티가 이제 그것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.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는 이 prop은 부모에서 자식으로만 우리가 넘겨줄 수가 있고 거꾸로 자식에서 부모로 상위로 prop을 전달해서 넘겨줄 수는 없다. 실습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header라는 컴포넌트에 title이라는 이름을 가진 프로퍼티를 생성해서 그리고 우리가 넘겨준 이 property title을 child header 컴포넌트에 넘겨줄 때 이런 식으로 넘겨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props를 이제 console log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props라고 하는 게 오브젝인데 그 오브젝 안에 타이틀 키와 그 값이 react 스트링 형태의 react 값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마치 펑션에 argument로 넘겨주듯이 이 props라는 그 오브젝을 넘겨줌으로써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UI 컴포넌트에 넘겨주는 모든 프로퍼티들을 이 props를 통해서 이제 액세스를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한 가지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 타이틀 프로퍼티의 그 값만 이렇게 찍어줬어요. 그런 식으로 이제 뭐 object destructuring이라고 해서 일종의 분해하는 기법인데 여기에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어요. array를 이제 분해하는 것도 있고 오브젝을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해하는 방법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까 prop이 오브젝이라고 했으니까 그 object destructuring 기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현재 있는 타이틀이란 프로퍼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겨줘도 된다는 거죠.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refresh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이 데이터가 이제 다이나믹하다는 것은 이제 바뀔 수 있다는 건데 이 변동되는 이 variable을 여기 HTML 태그에 이제 표현을 해주고 싶은데 이때 curly bracket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h1 태그에 값이 들어온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JSX 태그 안에 이렇게 이제 문자를 입력을 하면 요거는 그냥 타이틀이란 문자를 찍어내기만 하는 거고
title이라는 그 property, variable을 변수로서 다이나믹하게 이제 찍어내고 싶다 하면은 이 curly brace를 사용을 해가지고 찍어낸다. 이 curly brace는 JSX 안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을 하고 싶을 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한 가지 예로 backtick을 사용을 해가지고 달러 사인과 curly bracket 안에 이 타이틀 프로퍼티를 넘겨주면 이런 식으로 템플릿 리터럴을 활용을 해서 이 프롭과 함께 이제 다이나믹하게 찍어낼 수 있다는 거죠. 혹은 뭐 이런 식으로 create title이라는 펑션을 만들고 이 펑션을 여기서 컬을 해주는데 여기에 타이틀을 넘겨주면 이제 타이틀이 있으면 타이틀을 그대로 넘겨주고 타이틀이 없으면 이렇게 디폴트 값을 표현해 주는 식으로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지금은 이제 타이틀이라는 프롭을 넘겨주기 때문에 보시면 요 리액트가 그대로 이제 찍히겠죠. 우리가 헤더라는 UI 컴포넌트를 또 하나 사용을 하는데 이번엔 타이틀을 이제 넘겨주지 않는다고 치면 이 디폴트 타이틀이 찍히겠죠.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.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이제 ternary operator라고 해서 얘가 true냐 false에 따라 값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인데 얘가 true면 타이틀을 찍고 false면 이 default title이라는 스트링 문자를 찍게 된다. 이걸 좀 지우고 이번에는 ternary operator를 사용을 해서 타이틀이 있으면 타이틀을 그대로 찍고 없으면 default title이라는 그 디폴트 값을 찍어주겠다. 이런 식으로 해도 결과는 똑같다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다이나믹하게 그 프롭을 찍어낼 수 있다. 한 가지 더 하자면 타이틀을 똑같이 넘겨주는데 이제 다른 값을 넘겨주게 되면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어레이가 이제 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 어레이 형태의 리스트를 활용해서 이렇게 JSX에서 리스트라는 엘리먼트를 어레이의 개수 맞게 그리고 각각의 데이터에 맞게 이제 렌더링을 해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 해보시면 어레이를 생성을 하고 헤더 타이틀은 요거 하나만 가지고 갈게요. 이런 식으로 우리가 리스트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 UL 태그를 사용을 하고 그 안에 이 map이라는 펑션을 사용을 해서 이 li 태그를 어레이의 개수만큼 반복해서 찍어내는 이제 방법입니다. 이 안에는 이제 arrow 펑션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name이 각각의 이 어레이 안에 있는 값들이 되겠죠. 그리고 그 값을 curly brace를 마찬가지로 사용해서 이 variable을 찍어내주게 됩니다. 그래서 이게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요거를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이죠. 우리가 손으로 일일이 다 어레이 개수만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된다고 하면 비효율적이고 시간이 많이 듭니다. 어레이가 점점 이제 더 커지게 되면 이렇게 하는 방법은 시간 낭비가 되는 거죠. 결과를 한번 보면 이렇게 map 함수를 써서 작성한 코드가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각각의 리스트를 생성을 한 것을 보실 수 있는 거죠. 그런데 여기서 에러가 하나가 나오는데 반복적으로 찍어낼 때 키 프롭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키는 도움을 업데이트 하는 데 있어서 리액트가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. 기본적으로는 이 키는 이 어레이 안에서 이제 유니크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중복이 되면 안 되는 거죠. 현재는 이 어레이 안에 있는 이 값들이 유니크하기 때문에 일단은
네임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지만 이거는 이제 어레이 안에 있는 값들이 중복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이걸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풀업을 제공을 함으로써 다시 확인을 해보시면 에러가 사라진 것을 보실 수 있죠. 추가 리소스로서 컴포넌트에 풀업을 넘겨주는 거라든지 리스트를 렌더링 하는 거라든지 리액트 다큐멘트에서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은 한번 읽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그래서 퀴즈를 한번 풀어보시면 풀업은 이제 리액에서 어떻게 사용되느냐, 변하는 값들을 컴포넌트에 넘겨줄 때 풀업이 사용된다.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해서 챕터 6는 마무리가 됐고요. 다음 챕터 7에서는 React State와 Event Listener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다이나믹하게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